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자, 오늘 증시는 어제는 매우 뜨거웠으나 오늘은 매우 차가운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소식이 있었길래 이랬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애플 매도 리포트의 파워. 어제 미국 특히 나스닥과 애플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애플이 무려 3.5%나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하나의 리포트라고 합니다. 바로 바클레이스가 매도 리포트와 동시에 목표가 160달러를 외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애플의 가격은 185달러, 지금보다 10%는 더 떨어져야 적정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플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애플의 하드웨어 부분 매출이 부진하고 아이폰 판매도 둔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출시될 아이폰 16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래서 지금보다 주가가 하락해야 정상이다. 지금은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애플은 하락을 하게 되었고 덩달아 나스닥도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이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바클레이스는 이때까지 매수 리포트 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돌아선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목표가 161달러,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 정도 라인이 그냥 적정가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난 몰라요 하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클레이스는 지금까지는 틀린 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161달러에서 160달러 1달러를 더 내리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충격을 어제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그냥 단기 조정일 것. 바클레이스의 말은 이때까지 뭐 계속 틀렸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릴 거다. 이러한 얘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애플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최근 두 달간 뜨거웠던 만큼 1월은 조금 차가운 한 달을 보낼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어제 이야기하자 세금 쪽에서 고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증권 거래세가 없고 차익에 대한 세금만 있다 보니까 금투세 만들 거면은 증권거래세 내려라 이러한 이야기에 금투세를 만드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매년 조금씩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게 된다면은 증권거래세를 조금 내렸던 거 그거를 다시 올리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세금을 증세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꼭 세금을 근데 걷어야 되나? 물론 안 걷고 다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나온 바 있기에 다른 곳에서 세금을 가져올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 활성화에 뭔가 진심인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공매도 금지 화끈하게 했고 그리고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 어쨌든 양도세 완화했고 게다가 이번에는 금투세 폐지까지 하고 이번에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공모펀드 제도를 개선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공모펀드가 뭔가 봤더니 혹시 뭔가 비슷한 이름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모펀드 요 녀석이랑 약간 반대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소수의 인원 보통 49명 이하의 인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뭉쳐서 하는 펀드를 말하고 그 반면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희 이런 펀드가 있습니다. 가입하실래요? 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모집하는 걸 공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공모펀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공모펀드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펀드로 돈을 크게 벌었다는 사람 보셨나요? 아마도 진짜 거의 저는 한 명도 모집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입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절차도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요즘은 그냥 ETF를 사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ETF를 산다는 거는 결국 그 거래를 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부감에 그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 주식 아유 나 그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펀드,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처참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펀드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거를 고치겠다는 거고 수수료, 보수 등을 절감하고 게다가 ETF처럼 상장 거래도 추진하며 대표적 간접 투자로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죠? 맞습니다. 주식 사는데 들어가죠. 결국은 사람들의 돈이 뭉치게 되면 코로나 때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 넘는 모습, 카카오가 그때 얼마였죠? 막 몇십만원씩 가는 모습, 그런 식으로 돈이 몰리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에 앞으로 증시는 당연히 더 올라주겠구나.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한번 올 수도 있겠구나. 길이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한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8억까지 간다. 자, 작년 비트코인은 무려 200%에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2천만 원에 시작해 6천만 원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증시도 좋았고 코인도 매우 좋았는데 이걸 보니까 코인 할 걸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현물 ETF 승이 되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물 ETF가 승이 된다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수조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8억까지 간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먼 미래다 보니까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전망을 보자면 코인시어즈는 앞으로 1년간 ETF 통과 시 지금보다 2배는 더 오를 것, 1억은 넘어갈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번에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아마도 코인은 살짝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뉴스에 팔아라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과연 나는 진짜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기름들은 코인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으신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거 마침 또 한번 봐야겠네요. 자, 포스코 DX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나 하락하는 모습.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제는 다 반납하는 게 수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DX는 작년에 무려 1000% 넘는 상승을 한 녀석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애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새해가 되니 줄줄이 인상. 작년에는 와인의 시대가 저물고 위스키의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많이 접했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여기 가도 하이볼 저기 가도 하이볼을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위스키 가격이 연초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빔 산토리아 코리아는 5에서 18% 인상, 스코틀랜드 위스키인 보모도 9% 상승, 우드포드 리저브 판매 가격도 13% 상승, 조니워커 레드, 그 다음에 맥주 기네스 등도 7%씩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소주는 계속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스키는 오히려 올려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되었습니다. 야, 이건 대박이죠. 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자동 만료가 되어 각종 2차 저작물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게임사는 공포게임으로 만들어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초대 미키마우스라는 점. 지금의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디즈니 소유고요. 그 컬러로 된 거 있죠. 그거는 디즈니 거고 초대 미키마우스는 왼쪽에 보이는 팔이 좀 길고 흑백이고 이런 식으로 생긴 미키마우스 요 친구가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미키마우스를 막 쓰다가는 디즈니의 고소빔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17일 개최. AI 기능이 포함된 S24 시리즈가 오는 17일 미국에서 공개가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S24를 통해 실시간 통화 통역 기능이 추가가 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연산해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진 편집 등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3% 하락하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온디바이스 AI는 또다시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실패. 헬릭스미스의 주력 후보물질 엔젠시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패에 가깝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과거 두 번의 임상과는 다른 결과로 임상 2상, 3상에서는 효과가 컸다며 향후 2개월간의 2차 지표, 탐색 지표, 서브 그룹에 대한 분석이 지속될 것, 요렇게 기대감을 여전히 남겨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에 헬릭 스미스는 하한가로 출발해서 잠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결국은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투자가 매우 어려운 거겠죠. 하루아침에 그냥 하한가 가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기름들 사이에서는 피해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게임 규제에 과했다. 중국에서 게임 규제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되고 5일 만에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이 해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게임주가 진짜 완전 박살이 나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도 크게 급락했었는데 하지만 너무 영향이 컸던 건지 바로 국장이 해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조정된 정책들이 발표되고 이는 당연히 완화된 정책이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며 게임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약 입대 전 필수 검사. 오는 7월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에 대상자들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러자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병무청은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검사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뭐 알려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검사한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뭐 랜덤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개 말고 다른 마약 해야지 이런 생각조차 막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마약 검사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낙태약 사재기 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판매 금지를 검토하며 여성들이 낙태약 사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낙태약 판매를 금지하면 낙태약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사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낙태약 요청 건수가 4배나 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드론 장거리 비행 허용. 미국은 드론 장거리 비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일정 거리마다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항공청이 지난 가을 일부 드론 업체가 감시망 너머를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용 드론 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 미국 배달 드론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드론 관련주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겠죠. 요 친구도 충분히 텐베거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굿 2차전지 배드. 미래세투자증권에서 올해를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하는 뷰와 함께 2차 전지는 신중하자 이러한 뷰를 꺼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하락세이며 이때 좋아지는 섹터를 관심 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최근 들어 게임주가 살짝 안 좋지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반면 안 좋게 보는 거는 화학주, 정유주, 철강주, 자동차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하며 특히 2차전지는 미국 대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등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어렵다. 자, 5년 전 제 결혼식에 3만 원을 낸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 기리씨 진짜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예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친구 결혼할 때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요즘 식대 생각하면은 축의금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야 된다. 최소 5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원래 그런 돈은 그냥 온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이제 축의금 대세는 얼마인가 봤더니 그냥 지인, 뭐 직장 동료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5에서 10만원, 평균 8만원 이 정도가 적당하고 친한 친구는 1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에서 30도 많아서 평균 17만원 정도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삼촌 이내면은 50에서 100만원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유통기한이 없어집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그 대신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소비기한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기름들 유통기한은 사실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라 며칠 지난 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기한, 그날 넣으면은 이제 제품에 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버려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만 보고 버려지는 음식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이 한 해 1조 원 가깝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진동 캡슐을 아시나요? 미국 MIT 연구진이 위에서 머무르며 20분간 진동에 식욕을 억제하는 캡슐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캡슐은 그냥 영양제 크기라고 하는데요. 식사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하면은 위에 들어가 식욕을 저하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번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동물이 이제 그걸 먹고 나면은 항상 음식 섭취가 40%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만약에 사람이 먹어도 그게 무해하다면은 우리의 넘치는 식욕을 이렇게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근데 그 진동 이외에는 뭐 모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캡슐은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4일에서 5일 뒤 소화관을 통해 배출이 된다고 하며, 동물 실험에서는 심각한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 이게 진짜 된다면은 위고비 등 비만약 요즘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대비 훨씬 저렴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혹시 기계가 기계가 몸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는 뭐 이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아디 전세계 1위 전망.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글로벌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것,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4분기만 보면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흐름이 장기화되어서 올해 내내도 비아디가 1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비아디는 뭐 중국에서만 파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작년 하반기 해외 매출이 전년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 비아디는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목표는 2030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 이러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